네, 여러분 3D 프린터 또는 3D 프린터로 만든 물건들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최동성 앵커는요?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만 봤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기존의 프린터라는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언가 찍어낸다는 게 사실 제조,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오늘 3D 프린터가 뭔지 또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디지털 뉴스국의 전문 기자 차정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드론, 또 오늘은 3D 프린터 이렇게 주제인데 네. 최근 우리나라를 찾은 한 미래학자가 드론과 3D 프린터를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프레이라는 소장이 있는데요. 2030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에서 한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면서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어떤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 가운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맞춤형 소비자 시장 이것도 미래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죠. 네. 3D 프린터의 경우는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유람선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집이나 빌딩 이런 것들 완전히 개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예, 저희 뉴스에서도 그 중국에서 3D 프린터로 집 만드는 모습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먼저 이 3D 프린터가 어떤 건지부터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3D 말 그대로 입체형으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프린터라고 하면 뭔가 문서 작업을 해서 종이에 인쇄하는 평면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보통 X, Y 축이라고 한다면 이 Z 축이라고 해서 이제 입체 높이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D가 되는 건데 이것을 설계를 해서 그거를 프린터에 입력을 하면 그대로 출력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이 3D 프린터가 최근에서야 지난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 수십 년 전에 개발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80년대부터요. 이미 그 산업에서는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대량 생산 제품을 만들기 전에 시제품이라는 거 만드는데 그쪽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때는 굉장히 크고 속도도 느리고 했기 때문에 복잡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작아지고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용 그리고 가정용으로도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3D 프린터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3D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설계를 하는 물건 그 데이터를 3D 프린터로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는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출력 방식은 탑을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많이 이제 보이는 형태는 FFF라는 이제 그 형태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타래처럼 감겨져 있는 플라스틱 재료가 있어요. 이거를 순간적으로 70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녹겠죠. 녹으면서 마치 생크림을 짜내듯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개념이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고체를 녹이는 방식인데 반대로 액체를 또 굳게 하는 SLA라는 방식이 또 있어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치과를 가면 레진이라는 그런 어떤 재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순간적으로 레이저를 쏴버립니다. 그러면 한 단면이 마치 도장을 찍어내듯이 바로 이제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체와 다르게 액체를 응고시키는 방식이고 이 외에도 분말 가루를 이용하는 SLS 방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더 월등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속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비용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방식이 참 신기한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프린터들을 통해서 어떤 물건들을 만들 수가 있나요? 산업용에서는 이제 시제품 만드는데 많이 활용이 되겠죠. 항공, 자동차, 패션, 이런 등등 분야에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부품 같은 것들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또 의료용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공 치아나, 뼈, 관절 같은 어떤 보형물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인공 신장, 피부 조직, 귀 이렇게 재건 성형 분야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국내 의료진이 3D 프린터로 인공 골반 뼈를 제작을 해서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이제 성공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복잡한 인체 구조물에도 3D 프린터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 기자 옆에 보면 이제 물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그 3D 프린터로 만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는 이제 보급형 프린터라고 해서 저가형 프린터들이 나와 있거든요. 집에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장난감 이런 것들을 각 부분을 별도로 인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장난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뭐 짧게는 한 3시간, 예. 뭐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5시간 이상 뭐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라고 막 며칠씩 기다리는 경우도 봤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3D 프린터가 좀 더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또 해결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그렇죠. 일단 뭐 경제적으로 보면 뭐 한 내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에서 한 31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에서도 1,000억 원 이상의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린터 자체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콘텐츠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콘텐츠의 문제는 결국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때는 이 권총을 만들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어떤 그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미래 먹거리 분야이면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도 있어야 되고 또 육성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적절한 어떤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정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틀밖에 남지 않은 7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장마 끝 무더위 시작이라고 하니까 휴식의 여유도 종종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